안녕하세요. 홍씨의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갑자기 목이 막혔어. 저는 정말 오랜만에 폭스바겐의 신차 아틀라스를 타고 있습니다. 아틀라스를 모르는 분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형급의 SUV고요. 또한 폭스바겐 그룹에서 대형급의 SUV가 투아렉이 있었는데 투아렉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패밀리 지향적인 대형 SUV입니다. 아무튼 볼kswagen, 폭스바겐 독일차긴 하지만 생산은 미국에서 아메리카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틀라스를 시승 행사에서도 타보고 다시 또 지금 시승차를 받아서 데일리카로 이틀 동안 타고 다니는 중인데요. 일단 제가 이 아틀라스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가장이면 괜찮은데 가장이 아니면은 굳이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가격대가 신형 아틀라스는 한국 시장 기준으로 최고 트림만 수입이 됩니다. R라인이라고 디자인 특화 트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로 치자면은 뭔가 N라인이고 기아차로 치자면은 GT 라인 같은 성능은 차이가 없는데 디자인이 좀 다른 거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고 보통 이런 디자인 패키지가 들어가 있으면 좀 비쌉니다. 그리고 최고 트림이기 때문에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앞에 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부터 해가지고 마사지 시트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에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이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도 들어가 있고 하마카돈 사운드도 들어가 있고 아무튼 뭐 웬만한 고급차에 들어가는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기준으로 6,77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왜 이게 시작이냐면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7인승 차량이라서 3열 시트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편 시승기에서 제가 3열까지 타봤거든요. 아무튼 3열이 있는 차량이고 여기서 옵션을 고를 수 있는 게 뒤에 있잖아요. 2열 뒷자리 여기가 독립 시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7인승과 비교했을 때 78만 원 정도가 비싸기는 합니다. 보통 요즘 뭐 3열까지 있는 차량들 많잖아요. 뭐 국산차로 치자면은 뭐 소렌토 산타페도 3열 넣을 수 있고 거기서 또 독립 시트 추가해가지고 뒷자리를 좀 더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 뭐 카니발 뭐 스타리아부터 해가지고 팰리세이드 등등 패밀리로 쓰는 덩치 큰 SUV들은 요즘은 거의 다 3열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아틀라스 6인승을 아예 못 타봐가지고 좀 아쉬운 느낌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뭐 독립 시트가 들어간다면은 뒷자리 승객은 훨씬 더 편안하긴 하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급이 높은 차량, 그러니까 덩치가 큰 차량들은 뒷자리가 승차감이 가장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아틀라스는 뒷자리가 좋긴 좋거든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미묘하게 1열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2열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1열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한 그런 좋은 듯 말 듯한 그런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크기만 봤을 때에는 F 세그먼트 대형 플래그십이긴 하지만 이 플랫폼이 골프하고 같은 걸 쓰거든요. MQB 플랫폼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MLB 에보 신형 플랫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준중형부터 중형까지 쓰는 플랫폼인데 대형급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특히 펀드라이빙을 했을 때 무게중심이 좀 안 맞는다든지 하중 이동이 좀 발생이 많이 된다든지 그런 느낌도 많았었고요. 특히나 승차감도 얘가 대형급의 공차 중량이 2.1톤입니다. 무겁죠. 그러다 보니까 서스펜션과 댐핑을 너무 막 부들부들한 거 거의 뭐 카스테라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부들부들하다 보니까 여기서 전자적인 시스템이 들어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잔여 진동을 계속 더덩더덩 가져가고 특히나 펀드라이빙이라든지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에서는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틀라스의 승차감, 하체 감각은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얘가 뭐 미국에서 생산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볼kswagen 엠블럼을 부착하고 있는 독일차잖아요. 독일 브랜드의 독일차. 근데 보통 대다수의 이 한국 사람 기준으로 독일차 하면은 뭐 떠올라요? 가장 먼저? 저는 Germany Technology 해가지고 뭔가 펀드라이빙에 잘 맞고 막 하체가 탄탄해가지고 고속주행 시 안정감이 있고 그런 게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변속 충격 없이 막 부드럽게 가고 그런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아틀라스는 그러한 느낌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독일 차의 감각보다는 미국 차의 감각이 조금 더 크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한국인 정서도 살짝 담겨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인들은 막히는 도로를 훨씬 더 많이 가다 보니까 뭐 펀드라이빙 좋아 하지만 맨날 어떻게 달려, 뭐 도로가 막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개는 폭신폭신한 승차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펀드라이빙 좋아하고 뭐 고속 주행 시 안정감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맨날 막히는 길만 가거든요. 차가 너무 많아요. 수도권에 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역시나 승차감이 나긋나긋하고 편안한 차가 좀 더 끌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틀라스는 나긋나긋하고 포근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히는 길에서도 너무 편안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대형급이다 보니까 차체가 조금 크긴 크거든요. 그리고 경쟁 차종인 팰리세이드보다 전고 있잖아요. 키를 제외하면 훨씬 더 큽니다. 전장도 좀 더 길고 전폭도 좀 더 커가지고 차선 하나를 거의 다 채워서 다닙니다. 특히 좁은 골목길 있잖아요. 정말 진짜 눈을 부릅뜨고 막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녀야 됩니다. 특히 안 그래도 좁은데 양옆에 불법 주정차 있는 그런 도로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는 막 등줄기에 아주 식은 땀이 막 똑똑 흐릅니다. 그 정도로 차체가 크기 때문에 좀 좁은 곳을 위주로 많이 가신다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센서들이 굉장히 많고 또 트래블 어시스트 등등 다양한 ADAS가 들어가 있고 또 360도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습니다.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어서 내 차를 긁을 일은 뭐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슝 가느냐, 신경을 많이 써서 가느냐는 운전자의 운전 피로도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좁은 곳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국산차에 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라고 해가지고 스마트 키로 차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게 요 아틀라스에도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 폭스바겐 오너가 아니라 가지고 요즘 핸드폰으로 아마 차량 제어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차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신형 폭스바겐 차주님이 계시다면은 알려주세요. 핸드폰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한지. 근데 보통은 이제 시동을 켜고 끄고 아니면은 문 열고 닫고 요 정도 기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까지 되는 차량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무튼 간에 폭스바겐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프로모션이 생각납니다. 왜냐면 한국 시장에 폭스바겐이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게 제타거든요. 한 5년 전쯤인가 이제 코로나가 막 이제 창궐하던 시기에 그때 제타가 폭탄화리는 했습니다. 그래갖고 분명 수입차인데 뭐 아반떼 가격으로 살 수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인 가격 비교도 한 영상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아무튼 그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독일 차를 살 수 있다 보니까 폭스바겐은 할인을 진짜 많이 하나 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아틀라스도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얘는 출시된 지 지금 이제 막 한 달이 될락말락 합니다. 그러니까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아주 뜨거운 새 차다 보니까 사실 프로모션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아틀라스에 이 프로모션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조건이 들어보세요. 일단 폭스바겐 차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탈락. 그리고 이게 아니라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폭스바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각을 했어. 그러니까 팔았어. 근데 그게 뭐 1, 2년 안 되고 3개월 이내여야 돼. 그런 분들에게만 100만 원의 워런티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까다롭죠. 폭스바겐 매니아가 아니라면은 사실 요 워런티는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 이 아틀라스를 정말 사고 싶다면 조금 기다렸다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아틀라스가 되게 다양한 나라에서 팔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에 얘 2세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2차 페이스리프트 버전이거든요. 여기서 풀체인지 모델이 공개가 되었다라는 거는 해외 시장에도 곧 신형이 출시가 된다라는 말로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국 시장에는 아틀라스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구형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뭔가 좀 메리트가 떨어지잖아요. 얘를 사야 되는 메리트가. 그러다 보니 그때쯤 무언가의 할인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의 뇌피셜이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틀라스를 할인해서 사면은 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요 정도 덩치에, 요 정도 실내 공간에, 요 정도 옵션을 가지고 있는 수입, 국산 말고요. 수입, 대형 SUV를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돈을 더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할인을 받는다면은 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시는 거는 살짝 비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되게 똑똑하시잖아요. 스마트하시고. 그래서 저랑 거의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6월 말이거든요. 근데 5월 달에서 6월 달 동안 제가 이 신차 판매량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비교를 하시는 게 신형 팰리세이드가 있는데, 신형 팰리세이드가 2025년 5월에서 6월 딱 두 달도 아니에요. 한 달 반 동안 판매된 대수가 7,000대가 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7,600대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동기간에 아틀라스 몇 대 팔렸는지 알아요? 20몇 대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죠. 이거 몇 분의 1이야. 비교 불가입니다. 그만큼 이 아틀라스의 구매 매력 포인트가 뭔가 크지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택을 좀 안 하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같은 돈이면, 아니 같은 돈도 아니야. 심지어 팰리세이드가 저렴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신형 팰리세이드다. 그럼 저도 팰리세이드 고를 것 같거든요. 신형 팰리세이드와 아틀라스를 완전 똑같은 옵션으로 맞출 수는 없어요. 브랜드가 다르니까. 그리고 국산과 수입이니까 똑같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더라도 팰리세이드가 훨씬 저렴합니다. 실제로도 신형 팰리세이드가 이제 하이브리드 말고 2.5 가솔린 터보 엔진에, 얘는 지금 상시 4륜구동 시스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팰리세이드는 4륜구동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팰리세이드 2.5에 AWD 넣고 또 최고 트림, 얘도 최고 트림이니까 캘리그라피에다 넣을 수 있는 옵션 다 들어가니까 아틀라스와 비교했을 때 4,50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팰리세이드가 4,500이 저렴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 옵션은 솔직히 말하면 팰리세이드가 좀 더 풍족하거든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있지, 오토홀드 당연히 있지, 좀 더 옵션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인포테인먼트 있잖아요. 운영체제도 물론 신형 폭스바겐에 들어가는 것도 과거와 비교하면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는데, 일단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국산 브랜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의 정서에 좀 더 잘 맞춰져가지고 폼 프로젝션을 쓰면 좋긴 합니다. 근데 폼 프로젝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내비부터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기능들이 훨씬 더 많고, 일단 쓸만한 기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사실 쓸만한 기능이 막 엄청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비도 뭐 한국형 내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하고 길을 막 지 멋대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요걸로 길 찾기 하면은 뜻하지 않은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혼자 하고 있어요. 혼자. 근데 만약에 얘가 길을 찾지 못하더라도 내가 못 가본 길, 처음 가보는 길을 안내해 준다면은 그것 또한 여행이고 그것 또한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또 마냥 안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더워요. 어제 촬영하다가 더위 먹어가지고 실신 직전이긴 했는데 열선 모르고 열선 켜버렸어요. 통풍 시트도, 근데 열선과 통풍 시트를 같이 누를 수가 있네요. 이게 국산차에서는 실행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수입차들은 열선과 통풍 시트를 한 번에 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면 어떤지 알아요? 엉덩이는 진짜 겁나 뜨거운데 거기서 바람이 나와요.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기분이 좋진 않아요. 아무튼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 또 마사지 시트도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운전석만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시트는 없어요. 그래도 뭐 운전하는 사람이 피로도가 제일 높으니까 운전석에만 있는 게 어디예요. 아무튼 마사지 시트도 들어가 있고, 전방에 HUD에 보여주는 게 막 엄청 많진 않지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속도라든지 주행 보조 기능을 켰을 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로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제가 어느 뉴스를 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이렇게 고려를 할 때 다른 해외와 비교했을 때 고려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즉 까다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틀라스 분명히 만족감 높고 좋은 차인 건 맞긴 하지만 뭔가 대체재가 좀 많아서 조금 더 보완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아쉬운 포인트가 계속 생겨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아틀라스는 오토홀드가 없거든요. 여기 오토홀드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고서고 막히는 길에서도 발목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큰 단점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얘가 EPB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보통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으면 오토홀드를 구조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없잖아요. 근데 폭스바겐은 잘 모르겠는데 BMW 같은 경우는 시스템 해킹? 이 컴퓨터 해킹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깡통을 사더라도 뭐 이 시스템을 해킹해가지고 버튼 만들고 해가지고 풀옵션으로 만들고 막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폭스바겐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가능하다면은 무언가 어떻게 해킹을 해가지고 오토홀드를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EPB 브레이크 시스템 바로 아래에 버튼이 있거든요. 눌려지진 않지만 이게 막혀져 있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오토홀드 버튼 같긴 해요. 만약에 이게 풀체인지가 되면은 오토홀드가 들어갈 거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뇌피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스피커는 하만카돈 사운드가 들어가거든요. 얘가 풀옵션이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만카돈 브랜드를 쓰는 자동차가 많은데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하만카돈은 좀 더 이 베이스 음역대가 풍부합니다. 노래 잠깐 들려드릴게요. 제가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틀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듣는 뭐 탑10 이런 거 있잖아요. 가요 탑10. 그런 음악을 듣게 되면 와, 풍부하더라고요. 음악 자체가. 확실히 좋은 스피커로 음악을 듣게 되면은 귀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아틀라스의 디지털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골프도 이런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신형 폭스바겐 디지털 키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게감도 상당히 묵직하고 크롬 둘러져 있고 하이글롯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버튼도 그냥 뿔뚝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히든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고급스럽고 예쁜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른 디지털 키하고 비교했을 때 키링을 걸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케이스를 씌운 다음에 키링을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 키링이 굉장히 핫하거든요. 저도 키링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주렁주렁 뭐 열쇠 가게 아저씨 마냥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데 요 폭스바겐, 신형 폭스바겐 디지털 키는 키링을 달 곳이 없다. 요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주간이라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뭐 보이지는 않지만 야간에 봤을 때 앰비언트 라이트도 실내 감성을 만들어주는데 한몫을 합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에 요 우드 패널의 대시보드 있잖아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야간에 들어가면은 저기서 아틀라스라고 레터링이 들어오면서 뭔가 별자리? 정확히 별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무튼 별이 슝슝슝슝 있으면서 라이트가 들어오더라고요. 요 나무 패널에 지금 나무 패널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밤에 가면은 이 신형 아틀라스에 레터링이 쫙 나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매직인 줄 알았어요. 마법. 심지어 그 레터링이 앰비언트가 연동이 됩니다. 내가 파란 색깔로 세팅하면 파란 색깔로 나오고 초록 색깔로 세팅하면 초록 색깔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 세팅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있어요. 마침 또 이렇게 터널에 이거는 운명인가? 빨리 켜줘야 되는데 혹시 저기 보이시나요? 아틀라스라고? 이게 완전한 밤이 아니라서 조금 잘 안 보이긴 했는데 저기서 아틀라스와 함께 별빛이 나옵니다. 별빛이 내린다. 자,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 거의 다 와가기 때문에 이만 영상을 마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안녕.